전무후무 산울림. 1977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당시 국내 최고의 음반 레이블 가운데 하나였던 서라벌 레코드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놓고 돌아간다. 그 젊은이가 남긴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고 귀를 기울인 서라벌 레코드 사장은 그 테이프 안에 녹음된 노래에 매혹되고 만다. 마치 AFKN의 음악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듯한 다이나믹한 사운드, 생동감 넘치는 리듬, 터치, 그리고 또 너무도 개성적인 멜로디의 진행과 창법. 그들의 음악에는 넘치는 젊은 활력, 밝은 익살기가 살아있었고 다른 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풍요한 생명력의 조각들이 느껴졌으며 회색 하늘을 가르고 내보이는 한각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안에 햇살과도 같은 신선한 매력이 녹아있었다. 당시 그들의 음악은 젊은 것만큼 노련하지는 못했고 또 신선한 것만큼 완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창작의 원천이며 음악에 있어서 생명의 약동이 되는 젊음과 신선함이 있었다. 그래서 서라벌 레코드는 그 무명의 밴드의 음악을 발매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바로 3명의 형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음악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위를 지닌 밴드 산울림이다. 흑석동 삼형제의 놀이 음악. 산울림 삼형제의 맏형 김창환, 둘째 김창훈, 막내 김창익은 학창시절 집에서 방에 계란판을 붙여 엉성한 방음장치를 만든 뒤 음악으로 놀이를 자주 하곤 했다. 산울림 삼형제의 아버지는 미팔군 군속 설계사였는데 부모의 금실이 좋지 않아 늘 불안정했고 삼형제에게 아버지는 몹시 무서웠다고 한다. 김창환은 그 시절을 달아나고 싶었고 공상에 빠지곤 했고 늘 혼자 있고 싶어 했다. 커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산울림의 첫째 김창환은 국민학교를 남들보다 1년 먼저 입학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더니 본인이 다 아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아서 울고불고 때를 쓴 덕에 바로 2학년으로 월반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창환은 본인의 나이보다 2살 더 많은 형, 누나들과 학창시절 내내 공부했었다. 미대나 음대에 진학하고 싶었던 김창환은 서울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대 잠사학과에 입학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와 고3 담임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서울대 잠사학과에 진학한 김창환은 잠사학이 어떤 학문인지 몰라서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잠수복을 사러 가기도 했었다고 한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은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해태에 입사하여 해태 아메리카에서 근무하게 되어 미주로 이주한 후 미국 시카고 CJ 프레시웨이 부사장을 지내다가 환갑이 되는 해에 퇴직했다. 산울림의 셋째 김창익은 서울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회사를 나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김창익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작은 형 김창훈이 캐나다에서 식품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 스카웃되어 캐나다 회사를 대신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으로 이민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김창익은 2008년 1월 29일 2시 30분경 눈이 많이 와서 작업이 위험하다고 직원들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게차를 몰고 제설 작업을 하다가 경사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리프트에 깔려 다리 부상을 입은 후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산울림 음악의 탄생. 음악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대학교 1학년 때 동네 고물상에서 클래식 기타 교본과 1,500원짜리 세고비아 통기타 2대를 사서 교본의 첫 장에 나오는 디코드를 잡으며 30분 동안 쳤어요. 그 소리가 참 아름다워 음악을 하게 되었지요. 김창환이 기타를 처음 시작한 계기에 대한 본인의 회고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동네에 살았던 삼형제는 첫째 김창환이 기타를, 둘째 김창훈은 베이스 기타를, 그리고 막내 김창익이 전화번호부와 노트 등을 방바닥에 놓고 드럼 흉내를 내면서 그들의 음악을 표현했다. 그들이 드디어 드럼을 갖게 된 것은 둘째 김창훈이 대학에 들어간 기념으로 부모님이 약속한 피아노 대신에 드럼을 사줬을 때였다. 1977년 김창환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동안 작곡했던 150여 곡이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분으로 그들은 앨범 한 장을 내기로 하고 김창환이 레코드 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우여곡절 끝에 서라벌 레코드 회사에서 녹음을 허락했고 녹음 당일 취직시험이 있던 김창환은 취직시험을 포기하고 과감히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다. 1977년 당시 한 앨범을 녹음하는데 드는 비용은 2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는데 서라벌 레코드사가 돈을 대주겠다고 해서 학생 신분이었던 그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들의 첫 앨범을 단숨에 녹음했다.
하지만 그때 김창훈이 사용한 베이스 기타는 국산 싸구려 제품이었고 김창완이 사용한 기타는 필리핀 밴드가 사용하다 버리고 간 제품이었다. 그래서 음악평론가 이백천에게 악기를 빌려서 재녹음했다고 한다. 이렇게 산울림은 세상에 나왔다. 산울림이 만든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 나 어떡해. 산울림 삼형제는 그들의 레코드를 발매하기 전 1977년 처음으로 열린 제1회 MBC 대학가요제 예선에 출전했었다. 하지만 김창완이 대학을 이미 졸업한 상태여서 서울 예선에서는 문 좀 열어줘로 1등을 차지했으나 자격 미달로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다. 대신 서울 예선에서 2위를 했던 서울대 그룹 샌드페블즈가 김창훈이 작사 작곡한 나 어떡해를 불러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의 회고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후배들이 처음으로 열리는 대학가요제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한 곡 나 어떡해를 후배들에게 줬죠. 여름 내내 연습한 뒤 출전했는데 참가팀들의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우리는 장려상만 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장려상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에서 우리 이름이 불렸던 거죠. 당시 MBC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샌드페블즈 이름을 부른 사람은 대회 사회자였던 이수만이었다. 이수만도 샌드페블즈 2기 출신으로 김창완과 동기였고 김창훈은 그 동아리 5기 멤버였다. 1977년에 등장한 문제적 데뷔작 산울림 1집 아니 벌써. 산울림은 그들의 앨범이 나오기 전에 밴드 이름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 삼형제는 서양적인 이름이나 심오한 의미를 지닌 이름인 무이로 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라벌 레코드사 이응주 사장이 무이는 너무 어렵다고 하며 산울림이라는 이름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처음엔 촌스럽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울림과 삼형제가 비슷하게 느껴졌고 자연적인 느낌이라서 산울림이라는 밴드명이 점점 좋아졌다고 한다. 산울림의 아니 벌써를 타이틀곡으로 정한 첫 앨범은 1977년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15일에 세상에 나왔다. 산울림 삼형제에겐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셈이다. 이 앨범 재킷에는 김창완이 왼손으로 어린이 흉내를 낸 그림을 담았는데 이후 산울림의 모든 앨범 재킷 왼편에는 김창완이 그린 그림이 자리 잡게 된다. 그들의 첫 LP를 집에 있던 전축 턴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때 느낀 미묘한 흥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고 한다. 산울림 1집은 타이틀곡 아니 벌써의 인기에 힘입어 40만 장이 팔리며 한국록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다. 아니 벌써는 사이키델릭 록과 펑크를 조합한 노래였다. 뭉개지는 듯한 전기 기타 소리와 김창완의 맑은 보컬, 통통 튀는 베이스 리듬이 어우러졌다. 산울림의 1집 앨범에 실린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도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1978년 4월 2일과 3일에 산울림 리사이틀이란 이름으로 서울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그들의 첫 번째 공연은 팬들이 덕수궁합까지 줄을 설 정도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무대는 관객들이 전해주는 꽃다발로 가득했었다. 재미있는 산울림 이야기는 산울림 2에서 계속됩니다.